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얘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정혜입니다. 되게 참하게 얘기하네요. 청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희 또 왔어요. 지난주에 카레 노래로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영화 얘기를 할 텐데 영화 얘기 들어가기 전에 7월이잖아요. 네. 얼마나 힐링이 필요한 계절이에요. 매달 필요해, 힐링. 매달, 매 순간. 힐링이 필요할 때 보면 좋을 영화나 드라마 하나씩 추천을 하고 이야기 이어가 볼까 싶은데 저는 힐링이 필요할 때 보기 좋은 영화는 일단 머리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가볍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음악이 많이 나오는 뮤지컬 영화나 어린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요즘에 저도 그냥 집에서 일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 뮤지컬 영화를 항상 틀어놔요. 얼마 전에 헤어스프레이도 한번 다시 봤고 그리고 위대한 쇼맨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 계속 틀어놓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안 질려 심지어. 맞아요. 좋고 드라마는 좀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순박한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 약간 저는 이런 거 보면 힐링이 돼요. 뭔지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그거 아직도 저 아직 봐도 좋아요. 제가 작년에 그쵸? 방영했었던 예. 드라마죠. 야. 아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거든요. 너무 좋아. 와 근데 진짜 셜록님 엄청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보따리야. 그런 컨텐츠 보따리? 물어보면 다 나와 보따리? 하나씩 이렇게. 지금 한 1000개 쌓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옷까지 하나씩 막 싹 나와. 저는 저희가 아마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 소개해드렸던 살롱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화이기도 한데 리틀 포레스트. 그쵸. 여름만 되면은 이 영화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텃밭 가꾸고 싶고 막. 그쵸. 잠깐 내려가서 텃밭 가꾸기 하고 싶고 시원한 뭐 먹을거리들 다 그치. 직접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에이, 그치. 남이 만들어준 거 먹고 싶다. 저 지금 집에서 요리 안 한 지 지금 5만 년은 된 것 같아요. 아니 상추 씻기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맞아. 맨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씻기 귀찮아가지고 채소 같은 것도 안 사거든요. 나가서 먹어 무조건 배달시켜 먹고. 하지만 한두 번씩은 직접 가서 해 먹으면은 진짜 그쵸.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진짜 한번 텃밭 가꾸기처럼 가서 좀 내가 심은 채소로 내가 직접 요리 같은 거 해서 먹는 시간 가져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는 집에서도 막 상추를 키우기 모종도 잘 나오고 다이소에 그거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함 같은 것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많이 집에서 해 드시더라고 보니까. 맞아. 아예 기기가 나왔어. 맞아요. 가끔 엄마가 텃밭에서 키웠다고 이게 주시는 거 보면은 약간 벌레 먹고 구멍 같은 게 약간 나 있거든요. 친환경적이야.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자연이야. 이런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농약 안 뿌린 거지. 네, 그지. 가끔 먹다가 벌레 따면 씹어줘야지. 그니까 벌레 따면 씹어주고 막. 무서워. 아마 여자 정혜님은 아마 그 힐링이 될 영화로 오늘 그 영화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여자 정혜님의 힐링이 필요할 때 보면 좋을 영화. 그 영화의 제목은 뭐죠? 레드북도 아니고 블루북도 아닌 그린북이요. 초록초록한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영화잖아요. 네. 그린북. 네. 어떻게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어요?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예요. 뭔가 울림이 크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메시지, 저 보고 나면은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메시지도 엄청 큰 것 같거든요. 근데 보는 내내 그거를 무겁지 않게 풀어나갔어요. 네, 그래서 위트도 있고 중간에 웃기도 하면서 웃기도 하면서 근데 보고 나면은 맞아 이러면서 되게 울림이 큰 영화거든요. 저희가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
너무 재밌다. 그치. 진짜 너무 재밌다. 심지어 약간 연출이나 막 이야기 같은 것도 그냥 깔끔해요. 맞아요.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저는 5점 만점에 5점 주고 싶습니다. 전 6점이요. 졌다. 내가 졌다. 정말 좋았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 저도 엄청 저희 띵작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죠.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캐릭터가 많지 않고 네. 맞아. 그리고 캐릭터의 대비가 명확해요. 맞아요. 그래서 더 깔끔하게 느껴지고 이야기의 흐름도 기승전결까지 완벽하게 가서 머리 아프지 않게 볼 수 있으면서도 감동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두 인물이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이 영화 속에 담기는데 전혀 자기적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고 공감이 돼. 저러면 이해가 되겠다. 서로 이해할 수 있겠다.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 인물 간의 서사가 너무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몰입이 되고 또 흥미로웠던 맞아요. 영화고 이 영화가 제 43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는 관객상을 받았고요. 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3관왕을 했고 그리고 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각본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여기에 비고 모텐슨이랑 마허샬라 알리가 주연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나무주연상 후보에 비고 모텐슨을 올리고 나무조연상 후보에 마허샬라 알리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사실상 이 그린북에서 주인공으로 비춰지는 그러니까 사실 투탑이긴 한데 좀 더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인물은 흑인이잖아요. 여기서 네. 좀 차별도 많이 받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열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왜 백인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가고 흑인이 조연상에 후보에 올라갔느냐.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이 영화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실 진위 여부부터 해서 감동의 어떤 감동을 깨는 약간 포인트들도 계속 나와갖고 사실 좀 안타깝긴 했었어. 맞아.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구설수가 좀 있기는 했죠. 하지만 결국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그린북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지 줄거리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흑인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하고 백인 마초 토니가 나와요. 백인 마초. 네, 백인 마초.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두 캐릭터들이 이제 장기간 같이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제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무 달랐던 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영화입니다. 친구가 되었죠? 네, 친구가 마지막에는? 됐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이런 줄거리의 영화 너무 많잖아요. 많아. 너무 많잖아. 많지. 뭐가 새롭다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물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이 영화는 인물이 다 한 거죠, 사실. 진짜. 주인공인 토니와 돈 셜리 박사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연기도 아주 배우들이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새롭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 줄거리는 사실 그냥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토니와 돈 셜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네. 토니는 어떤 인물이죠? 토니는 일단 이탈리아 이민자고요. 네. 뉴욕 브롱스에서 클럽 웨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성격이 어떠냐면 다혈질이에요. 주먹질하고 진상도 얘가 다 해결하고 무서워. 완전 그 옴부즈맨 같아. 그냥 해결사야 그냥. 그런데 클럽이 영업 정지를 당하게 돼서 2달 동안 무직이 된 거예요. 무급 휴가로 받게 됐는데 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애라서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일을 찾다가 어디 보디가드 자리를 제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갔더니 이 흑인의 피아니스트 돈 셜리 박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토니의 성격을 말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돈 셜리하고 굉장히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다혈질이고 마초고 별명도 떠벌이에요. 그만큼 허풍도 되게 심하고 언행이 되게 경망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외로 되게 가정적이다. 맞아. 그쵸? 근데 의외의 면이었어. 놀라운 점이 아내가 있고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내가 부양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 책임감이 엄청나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렇죠. 근데 가장으로서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돈셜리하게 결국 일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엄청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좀 하는 캐릭터예요. 혐오가 있어요. 좀 혐오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갔는데 돈셜리를 보고 알게 모르게 이 일을 맡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트러블이 좀 있었죠.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체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으면 책임감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도 잘하고 가정도 더 돌볼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이민자끼리 모여서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둘이 결국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여행을 나서다가 사건이 하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돈셜리는 특정한 피아노로만 연주를 해야 돼요. 스테인웨이. 스테인웨이. 그래서 그거를 항상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어떤 데서 거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비아냥거리는 거죠. 막 쓰레기 그 위에 쌓아놓고. 그러니까 흑인 차별하는 그렇지. 거죠. 아무거나 치라고 네가 해. 뭐 피아노를 따져. 그냥 쳐. 이런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저런 비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흑인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하냐면 그 집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흑인 그 수리공들이 맞아요. 왔어요. 근데 아내는 그런 혐오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차별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 뭐 가까운 지인인 것처럼 잘 챙겨주고 하는데 물을 좀 챙겨서 마시라고 줬더니 그 물컵에 흑인의 손이 닿고 입이 닿았다는 이유로 버려버리죠. 네. 버렸어. 토니가 그냥 그걸 들고 그대로 쓰레기통에다 툭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저는 희망을 봤던 게 아내가 그래도 뭔가 계도를 하겠구나. 근데 아내가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긴 해. 극도로 이상적이야. 그렇지. 그래서 혐오가 이 정도로 심한 남자가 어떻게 흑인 밑에서 일을 할까 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에 있는 우리 돈셜리 박사. 돈셜리 박사는 어떤 인물이죠? 돈셜리 박사는 일단 그 시절에는 많이 없었던 흑인 피아니스트. 근데 굉장히 이제 명망 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백인들 부자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고요. 성격적으로 보면 좀 까칠하고 예민하고 막 고상하고 되게 우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엄청 조심스럽고 신경도 많이 쓰는 그런 캐릭터고요. 이제 그 토니라는 완전 반대되는 캐릭터를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예민하고 까칠했던 부분들이 많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이제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중앙에서 자기의 자아를 조금 더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고 자아를 좀 더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60년대인데 이때가 사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했던 시기긴 해요. 그래도 이제 북부 쪽은 조금 덜한 편이었고 남부가 정말 너무 극심한 차별이 너무 심했는데 맞아. 사실 이 돈셜리 박사는 백악관에서 연주를 했을 정도로 케네디 앞에서 되게 유명한 작곡가고 피아니스트인데 자기가 인종차별을 당할 거 알면서도 되게 용기 있게 남부로 투어를 도는 약간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래도 차별에 대한 시선을 조금이라도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본인만의 미션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투어 자체를. 그리고 저는 돈셜리 박사가 처음 등장하는 씬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높은 무슨 단상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왕의 의자 같은 거를 하나 넣고 사람들이 올 때 내려다보는 거야 이렇게 요염하게. 그리고 그 방에 꾸며져 있는 것들 보셨어요? 정말 다 언밸런스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를 다 수집해서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진짜 허하구나. 나는 약간 타로 마스터 등장하는 느낌으로 그 느낌도 있었어. 서로 카드를 뽑아보세요 얘기하겠지만 옷도 약간 이상한 거 걸치고 등장하잖아요. 이거 왜 입었지 집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좋다고 하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다 모아놓았는데 조화가 하나도 안 된 거야. 자기만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런 게 명확하게 서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보여질 때 되게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통일감이 하나도 없고 조화가 안 되니까 뭔가 기이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 자리 자체도 자기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배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아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인물인가 보다. 하지만 겉으로 보였을 때 되게 화려해 보이고 싶고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더 거만하고 더 이렇게 있어 보이게 꾸몄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시대적으로 유색인종은 어쨌든 차별을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는 시대인데 그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고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맞아요. 연출을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인물을 보여주는 연출을. 네. 처음 만남도 되게 재밌었어요. 예측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돈 셜리 박사라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명한 거지. 피아니스트고 박사고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흑인이 나오는 순간 흔들리는 눈동자. 근데 저는 이 돈 셜리 박사 한 배우 이름이 마허샬라 알리?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백인 상류층의 영어를 사용해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배우의 말투가 이런가 인터뷰한 걸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어낸 거죠. 그쵸. 그거를 연기하기 위해서. 되게 교양 있고 지적인 어떤 백인 상류층 캐릭터로 잘 구축을 한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여튼 흑인 밑에서 일을 하는 건 너무 싫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토니는 매니저로서 이제 운전기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투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해진 그 투어를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완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건이라도 빵꾸가 나면 못 받는 그런 계약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니는 여튼 이 알리가 알리가 아니죠? 네. 돈셜리 본명을 얘기했네. 돈셜리가 무사히 공연을 다 치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제 수행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쭉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같이 투어를 하게 되고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발생을 하고 마지막 투어까지 자기가 잘 이렇게 뭐 운전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보여지는데 이 과정에서 언니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좀 그걸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치킨 먹는 장면. KFC. 어떤 장면이었죠? 이게 그 토니가 이게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되게 개걸스럽게 치킨을 먹어요. 치킨 먹으면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박사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프라이드 치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맞아. 튀긴 치킨. 네. 그래서 근데 저것도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나? 그러면서 KFC를. KFC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근데 계속 이제 권해요. 권하니까. 권하는 이유도 재밌었어. 너네 음식이잖아. 너네 음식이잖아. 근데 너네 음식이잖아. 그래서 흑인 음식이잖아. 흑인 음식이잖아. 그래서 막 이제 권하잖아요. 권하는데 저는 그 먹는 장면도 너무 너무 웃겼어요.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우아하게 한 입씩 한 입씩 먹으면서 진짜 우아하게 치킨을 먹는데 치킨 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질문도 더 웃겼어요. 뼈는 어떡하냐고. 맞아. 뼈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밖에 버리라고 그러니까 차마 못 버리고 막 있다가 밖에 하나 딱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저도 되게 의아하고 웃기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 드는 생각으로는 돈 셜리 박사가 이때까지 일부러 치킨 안 먹은 건 아닌가. 그쵸. 그쵸. 치킨 안 먹었는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치킨을 먹으면서 이제 서로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봤거든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웃겼는데 그 쓰레기를 토니가 밖으로 확 버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캐릭터가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셜리는 법과 질서를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 맞아요. 진짜 바른 캐릭터. 근데
토니는 정말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것 같은 야생마 캐릭터. 같아, 야생마. 야생마 같은 캐릭터 데뷔되게 보여줬어. 재밌는 게 이 KFC 장면이 이 영화의 오게티거든요, 사실. 아. 왜냐면 이 영화의 배경은 60년대인데 KFC가 70년대 나왔어요. 그래서 오게티로 이게 찝혔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카레 노래에서도 감자 나오잖아요. 맞아요. 감자가 그 시대에는 없었대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한테 이제 그런 어떤 불평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훈 작가가 난 매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수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 둘의 캐릭터의 극명한 데뷔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무슨 기념품샵 같은 데 들어가요. 근데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돌멩이 같은 거 하나를 훔쳐갖고 주머니에 넣는데 갑자기 토니가 자 차를 멈추고 갖다 놓으라고 아니면 돈을 내든지 돈을 내가 주겠다고. 이게 무슨 상관인데 맞아.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랬더니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토니는 정말 철저하게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돈셜리가. 돈셜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건데 그것도 저는 재밌었고 또 재밌었던 게 그 아내가 매일 편지 써라는 말을 해요. 이거 맞아. 나 너무 좋았어. 이 포인트. 근데 편지를 쓰라고 하는 정말 이 토니가 정말 가정적인 남자인 게 진짜 편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첫 번째로 놀란 게 편지를 너무 못 써서 놀랐고 진짜 약간 있잖아. 그럼 우리 맞아. 옛날에 일기 쓰듯이 나는 아침에 뭘 먹었다. 점심에 뭐 뭘 먹었다. 저녁에 뭘 먹었다. TV 보고 왔다. 이런 빨래는 어떻게 처음에 널었다. 그렇게 써서 보내다가 돈쇼리 박사가 그거 보고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한번 써보지 그래. 그러고서 이제 불러줘요. 맞아. 근데 또 놀랐어. 아니 저렇게 감미로운 남자가 왜 혼자지? 엄청 로맨틱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대비적이에요. 그러니까 찐 T와 F의 느낌? 맞아. 이 영화가 1960년대 그 미국 사회에서 만연했던 흑인의 인종차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좀 말들이 있지만 정말 실화다 아니다라는.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흑인이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 위한 전용 시설하고 음식점 등의 정보가 담긴 책이 그린북이래요. 실제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린북을 영화의 제목으로 그대로 따서 온 거예요. 그만큼 차별과 혐오가 심했다는 건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차별의 순간 거기에서 내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순간 언제였어요? 너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긴 했는데 저는 그 다른 것보다도 그 같은 흑인들한테 차별당하는 장면들. 모텔에서 맞아. 그냥 앉아 있는데 양복 빼입고 앉아 있으니까 다른 흑인들이 와서 비아냥 되잖아요. 뭐 같이 놀자고 했는데 안 노니까 뭐 너는 양복 빼입고 앉아서 뭐 이러냐 해서 되게 비아냥 되고 나중에 끝에 가서 뭐 클럽 같은데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빼입고 앉아 있으니까 넌 뭐 하는데 이렇게 빼입고 그치 또 그런 일 백인들도. 하니 그런 일 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흑인을 차별하더라고요. 그쵸. 같은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그러니까 인상 흑인도 깊었어요. 흑인으로 안 보고 백인도 백인으로 안 그러니까. 보고 흑인이지만 네. 외로움도 많이 느껴졌을 딱 장면이 그 장면 진짜. 저도 그거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그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는 뒤에 앉아서 유유자적 창밖을 보는데 바깥에 흑인 노동자들이 딱 지나가는데 얘가 지나가니까 걔들이 일하다가 일어서서 걔를 쳐다봐요. 근데 뭐 우리 어떤 대사도 담기지 않았지만 그 화면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한 장면인 것 같고 제가 가슴 아팠던 순간은 공연을 하러 갔다가 중간에 인터미션 같은데 화장실에 가려고 했더니 화장실이 그 당시에는 백인용과 흑인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웨이터가 막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화장실 간다고 그랬더니 나가서 저쪽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 쓰면 안 되냐고 곧 공연인데 여기는 백인용이다. 그랬더니 난 여기 쓰겠다. 근데 안 된다.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집에 갔다 와야겠다. 그럼 30분이나 걸린다 했더니 웨이터가 생각하다가 그럼 다녀오라고. 갔다 오라고. 그 정말 진짜 갔다 와요. 나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데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차 타고 가면서 토니가 했던 말도 조금 그냥 밖에 있는 거 그거 쓰면 되지. 뭐 하루 지금 차 타고 여기까지 갔다 갔다 하냐. 이 말도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토니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걸 다 계속 참고 따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그런 말도 하거든요.
이렇게 화장실 사건도 그렇고 막 뭐 나중에 보면 식당도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백인들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어서 그치. 못 들어오게 하고 너는 따로 저기 대기실 가서 먹어. 이제 이런 푸대접도 받고 하잖아요. 토니는 그런 걸 보면서 나 같으면은 바로 그냥 머리통을 쏴버렸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그럴 수 없는 거지. 그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또 차별을 그쵸. 받는 대상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또 나와 같은 흑인들이 또 비슷한 어떤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커지니까 이 싸움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당해봤으면은 그죠. 이게 결국엔 내가 진짜 많이 당해보면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토니는 그런 걸 처음 본 거고. 그지. 아,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 있구나. 한편에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토니도 이탈리아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사실 이런 걸 겪었을 거예요. 분명히 미국 사회에서. 근데 알기 때문에 더 격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열받았던 부분이 저는 그 양복점장. 맞아요. 근데 돈셜리하고 둘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된 멋진 양복을 보고 돈셜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토니가 들어가서 입어봐 하고 들어갔는데 저것 좀 입어볼게 했더니 당연히 토니가 입을 줄 알고 그 양장점에서 네.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입을 거다 했더니 우리는 흑인한테 옷을 안 판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그 동네에서 돈셜리 박사가 체포가 돼요. 동성애로. 네네네. 나체 상태로 체포가 돼요. 근데 이제 그때 토니가 뇌물 주워주면서 저기 시내 양장점에 양복점에 좋은 양복 있던데 그거 한번 사입으면 좋지 않냐 그런 것을 지금 찔러주거든요. 너무 그 가슴 아팠어 진짜. 진짜 가슴 아픈 장면 되게 많은데 저도 되게 가슴이 아팠던 장면은 차를 타고 이제 공연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흑인이 뒤에 타고 백인이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그래서 검문을 받는데 수상하게 여겨서 막 신분이랑 이런 거 다 물어보는데 우리 신분도 명확하고 그런데 근데 왜 운전석에 안 앉고 너는 뒤에서 있냐.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경찰이 계속 좀 비아냥거리니까 토니가 빡쳐가지고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장에 갇혀요. 공연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나는 문제가 없고 죄가 없고 우리는 신분이 명확하다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토니가 아니죠. 이제 돈셜리가 어딘가 전화 한 통 걸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막 웅성웅성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알고 보니까 케네디. 주지사한테 연락이 와서 풀어달라고. 이래서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바비 케네디한테 바로 전화 와서 풀어준 거야. 저는 그 감옥에서 그 돈셜리가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것도 좀 웃겼던 게 막 흥분 이제 그 사람 성격을 진짜 그대로 보여지는 게 막 흥분해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sir 그래서 계속 맞아 정중하게 서서 양손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막 되게 정중하게 요청하는데 그래서 그 둘이 싸우게 돼요. 토니하고 돈셜리가 싸우게 되는 게 이제 나왔어. 풀렸는데 토니가 그렇게 경찰관 때려서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나는 평생 흑인 차별의 그런 경험들을 참아왔는데 너는 그 이탈리아 억양 하나 가지고 얘기 들은 거 못 참냐. 그러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이제 토니가 그런 거죠. 또 건드리는 거지. 너는 겉만 흑인이지. 사실은 밑바닥 살면서 하는 내가 더 흑인에 가깝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싸워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얘가 돈셜리가 마음이 갑자기 막 울컥했나 봐. 기분이. 그래서 나는 흑인답지도 못하고 백인답지도 못하고 남자답지도 못한데 그럼 나는 누구야? 하면서 갑자기 울어. 그래서 너무 아팠어. 소름이 막 돋았어. 연기를 너무 잘했어. 진짜. 막 빗속에서 막 처음으로 악에 받쳐서 소리를 딱 지르잖아요. 맞아. 근데 저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냐면 울컥하는 정말 이 돈셜리 박사는 소수자인 거예요. 흑인인데 게이이기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이 남부에 가서 내가 개척해보겠다는 용기를 낸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거기서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평생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이 안 나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것만 모아가지고 이상한 그런 집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거기서 마음이 확 열렸을 것 같아요, 토니가. 이제는 진짜 확 열렸을 것 같아요. 저 그 영화 또 보면서
같은 미국인데 아니 북구랑 남부랑 저렇게 다르나 싶어서 예,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별이 점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엔 이제 그 경찰관 일까지 터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저래서 남북 전쟁이 쟤네가 일어났었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그것도 신기하게 저는 봤었어요. 북이랑 남이 너무 달라서. 맞아. 그리고 그 장면, 그러니까 그런 차별의 장면들도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 돈셜리가 얼마나 토니에게 의지를 하고 믿었을까가 확실히 딱 느껴졌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호텔로 들어가는데 토니의 친구들이 이제 토니를 보고 반갑게 막 인사를 하고 너 어디서 무슨 일 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이런 제안을 하는 거를 돈셜리가 봐요. 근데 이탈리아어로 얘기하니까 이제 뭐 잘 모르겠지 하고 이제 쓱 지나갔는데 눈치챘어. 이탈리아 말 겁나 잘해. 나중에 토니한테 이탈리아어로 막 얘기하잖아요. 맞아. 네. 근데 나도 살짝 불안했던 게 토니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돈셜리가 나랑 같이 계속 일을 하자. 나 제안 받는 거 봤다. 일을 같이 하자. 내가 정식 매니저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나 같이 일 안 할 거라고 제안하러 갈 건데? 거절하러 가는 거야? 거절하러 가는 거야. 이게 얘기하는데 뭔가 통쾌함이 있었어. 이제 진짜 찐 우정이 시작. 그 장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제일 사실 이 영화에서 명장면은 결국 마지막 공연을 못 하죠. 네. 맞아. 마지막 공연을 못 하고 그냥 왜 못 하게 됐죠? 그 음식점이죠. 그 음식점에서 돈셜리 박사는 피아노를 치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니까 당신은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막아놓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그치. 그래서 공연을 그럼 안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니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공연까지 해야 내가 보수를 제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 친구를 무시해? 얘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지금 식당 안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고? 밥을 못 먹게 한다고? 대기실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고? 나가자. 공연하지 말자. 토니가 역으로 제안해요. 그치. 그 전에 이제 있던 장면들 오히려 토니가 이제 너 왜 안 참아 이랬으면은 이제는 토니가 너 참지 마.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공연을 취소하고 공연을 안 하고 흑인들 바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바텐더한테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그랬더니 바텐더가 그럼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한번 쳐보지 그래? 그러고서 땅땅땅 시작하는데 갑자기 세션이 막 붙어. 완전 축제 같은 분위기야. 멋있었어.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돈셜리 박사는 정말 너무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치. 정체성도 사실 되게 혼란이 있을 거고 여기저기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 여행으로 자기가 사실 인종차별에 대한 벽은 깨지 못했지만 많은 걸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 이 장면이. 맞아. 같이 맞아요. 노래 부르고 되게 좋았어요 그 장면. 맞아요. 그 장면 너무너무 신이 났어. 나도 보면서도 되게 좋다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원래는 그런 재즈를 되게 무시했었단 말이에요. 재즈 무시하고 재즈는 음악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자기는 이제 클래식을 하는 사람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재즈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변주를 맞아요. 해가지고 막 그루브를 근데 하면서. 돈셜리도 그렇고 사실 이 토니도 클래식의 클도 모르는 친구였는데 그렇지. 마지막에 이제 우리 공연할 때 돈셜리 박사 공연할 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하고 눈시울이 붉어져. 맞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그 연주에서 느껴지는 전율 같은 거를 본인이 또 그걸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확실하게 보여져서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공연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공연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있어요. 그 토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 집으로 가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아내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돈셜리도 그 사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데도 무리해서 밤늦게까지 운전을 막 교대로 하면서까지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들과 토니가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운전해서 갑니다. 이때 또 한 번 경찰을 만나는 거예요. 또 세우죠. 네, 또 세워. 나 여기서 좀 걱정이 됐어. 또 잡혀가서 혹시 또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가족과 토니가 못 보내고 둘이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와 여기서 좀 가슴 따뜻한
장면이 있었죠? 어떤 장면이었죠? 경찰관이 잡아서 저도 엄청 긴장을 했는데 이번 경찰관은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났다고 같이 이제 타이어를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이제 올라오면서 희망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도 보였고 그 장면 보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내가 아는 방향으로 끝나겠구나. 약간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타이어 펑크 난 거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돈셜리에게도 인사를 해주죠.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도 넘쳐나지만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남과 북은 이렇게 다르다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치 경찰관이 다 같은 경찰관이 아니지 뭐 남과 북 이런 거 아마 그런 의미 다 있었던 왜냐면 영화가 일단 제작자가 백인인데 백인 탐리에 살짝 넣어줘야 되거든. 백인 다 그런 건 아니야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선의의 장면들이 그래도 녹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았나,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니가 무사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도하죠, 집에.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들이 이어집니까? 이제 토니가 집에 들어가고 나서 제안을 해요. 돈셜리한테. 너도 같이 가자. 가서 인사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거절을 하죠. 거절하고 또 혼자 가서 또 혼자 청승 떨고 있어. 나 혼자 있을 거야. 이러고 청승 떨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자기 이제 수발 들어준 사람도 다 보내고 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토니네 집으로 가죠. 토니네 집에 이제 거기는 막 토니 친구들이랑 뭐 옆에 이웃이랑 다 있었는데 거기서 아내랑 이제 조우를 하면서 아내가 전 그 장면도 그래서 아내가 그 편지 써주신 분이죠라고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얘가 이런 거야. 편지 써주신 분이라기보다는 느낌이 인사하면서 편지 고맙다고. 맞아. 편지 고맙다고 해서 역시 아내는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럼 너무 근처에 있으니까 다 알고 있었구나. 이게 영화의 엔딩 장면인데 토니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제 그 깜둥이 밑에서 일하는 소감이 어때? 그러니까 이런 맞아. 힘들지 않았나? 뭐 그놈이 뭐 사고 친 거 없고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토니가 딱 정색을 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좀 놀라는 거죠. 얘 뭐지? 그냥 너 차별주의자인데? 원래 이런 거 아니었잖아. 흑인의 손이 닿고 입이 닿았던 컵을 버렸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난 뒤에 돈셜리가 나타나서 가족들이 더 반겨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자, 영화 엔딩 어떠셨습니까? 사실 엔딩은 너무 뻔했죠. 그러니까 결말은 사실 정해져 있었고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아내가 처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꼭 오라고 했고 결국 같이 돌아가게 될 건데 이게 결말이 아니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토니가 돈셜리에게 했던 말 중에서 너 가족이 없냐고 했을 때 동생이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외로워도 손 내밀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한번 연락해보라고 했던 그런 것도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먼저 다가가는 걸 두려워해서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좀 더 용기 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힘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늘 혼자만 있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영화 엔딩을 보면서는 확실히 사람이 가장 빨리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거는 내 가까이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경험하면 확실히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 엔딩 보면서도 토니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돈셜리를 만났기 때문인 거고. 근데 한 줄평이 그건데. 한 줄평이. 돈셜리와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바뀔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엔딩을 보면서 이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승전결 너무 깨끗한 영화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깔끔하죠. 저도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잠깐 제 모습 같은 게 살짝 보였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먼저 많이 이제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는 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노는 건 너무 좋은데 먼저 다가가지 못하니까 약간 사람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좀 다가갈 줄도 알고, 사람들한테 말도 먼저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약간 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데 이제 뭐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제 예전이랑 조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위안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엔딩까지 아주 완벽했던 영화였다. 맞아요. 네, 철롱님의 유일한 아직까지 유일한 6점 영화, 5점 만점의 6점 영화. 다음에 또 갱신할 영화가 있을지 그럼요. 기대해 볼게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 한 줄 평은 아까 감독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한 사람의 세계를 바꾸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이면 됐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이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한 줄 평 남겨주셨습니다. 속단하지 말자. 속단하지 말자. 네, 사람이 이제 그 판단하고 첫인상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그런 모습 가지고 너무 속단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먼저 다가가면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네. 지켜볼 거예요. 저는 충분히 백인답지도 않고 충분히 흑인답지도 않고 충분히 남자답지 않아도 우리는 인간이야. 그럼 우린 인간이죠. 우린 사람이야. 다 똑같아.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은 영화고요. 그러니까 좀 선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다워야 돼, 백인다워야 돼, 뭐 흑인다워야 돼, 여자다워야 돼. 약간 이런 선을 긋지 않고 그 경계에 있더라도 우린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좀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그런 생각 하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네. 여자 정혜님. 와, 녹음하기 전에 엄청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어때요, 끝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편집본이 걱정이 그냥 엄청 잘 어울리세요. 좀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끊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감독님이 또 고생하시겠구나. 네. 요즘엔 막 올리고 있어요. 너무 또 편하게 잘해주셔갖고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영화 선정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언니들 그린북 여름에 보기 되게 좋은 영화예요. 네. 겨울 그림들이 나와서 시원하기도 하고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지금 보시면 되게 좋을 영화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에 오나요? 아니다. 다음 주죠. 우리 다음 주에는 셜록님이 선정한 책으로 찾아오네요. 상당한 미국 감성으로 돌아올 거야. 미국 감성. 예. 제가 살아가는 영미 소설가 저의 완전 저의 인생 작품. 책은 저번에 지금 말씀드렸나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선정해봤고 영화는 저의 인생 띵작 포레스트 검프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인생 영화라는 언니들 되게 많아. 저도 좋아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죠. 지금 제 머리에서 오셨으면 맞네. 네, 제가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요. 제 머리에 지금 모자랐으면 마라톤 하는 네, 마라톤 반바지 입고 한강 뛰면 접니다. 제가 제니 한번 해볼게요. 와, 포레스트 검프 너무너무 기대되고 아마 영화는 거의 다 보셨을 거라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책 아직 안 읽어본 언니들은 저희 방송 듣기 전에 꼭 읽고 오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 몰랐는데 넷플릭스에 영화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영화로 대신 보셔도 괜찮고 네. 그러면 저희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게 들릴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셜록님이 선정한 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셜록님의 영화로 다시 찾아올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